우리 생활 속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많은 용도로 접착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접착제 때문에 발생하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거나 요리를 하실 때 마늘을 한번 찧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끈적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저는 사실 이 마늘에 끈적하면서 접착제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그 색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뭐 붙일 때 여러분 풀 사용하시죠? 네. 그리고 집에 벽지를 바른다거나 뭐 나무를 붙일 일이 있다거나 기타 등등 우리가 접착제를 사용할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접착제를 만들 때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강연자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는 천연 물질로 접착제를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죠?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진아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천연물질 얘기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예전에 이렇게 집에 풀이 없으면 네. 밥풀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종이 붙이기도 하고 네. 뭐 그다음에 엄마가 밀가루 풀이라고 했나요? 그런 것도 쓰고 그랬는데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는 정말로 저희 뭐 밥풀도 마찬가지고 전분도 마찬가지고요. 식물 속에 있는 이제 그 당류를 풀이나 접착제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새로운 소재가 나왔다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뭡니까? 네, 마늘입니다. 마늘이요? 네. 마늘은 상당히 몸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마늘 섭취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늘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건가요? 우리 앞쪽 보시고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네. 일반적으로 천연 접착제라고 알려져 있는 아까 전분이나 밥풀 같은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전에 벽지를 만들기 위해서 풀을 끓여놓고 네. 한 이틀 정도만 지나도 금세 썩어버리거나 그렇죠. 곰팡이가 설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천연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접착제들이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고 접착 강도도 약하기 때문에 천연물질이지만 실제 그 천연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마늘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미난 마늘 접착제의 세상 속으로 여러분 빠져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의 접착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뭐 본드, 풀, 어드헤시브, 글루, 접착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대부분이 다 붙인다라는 뜻의 단어들인데요. 붙인다라는 거는 결국 또 접착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접착이라는 건 뭘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접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수소 결합과 같은 많은 결합들을 형성해서 그런 결합된 형성을 통해서 붙이는 것을 접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많은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분자가 또 형성되어야 하고 이런 고분자들을 대부분 접착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접착제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무기접착제와 유기접착제로 나누고 또 유기접착제는 천연계와 합성 고분자계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접착제라고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유기접착제 중에서 합성 고분자계 접착제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접착제 하면 언론 보도나 뭐 홍보 매체에서 정말 위험하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접착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유기화합물들이 폭발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누출 사고로 인해서 뭐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이런 접착제를 사용하고 나서 뭐 세습 증후군이라든지 아토피를 발생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 이런 접착제들이 어떻게 생산이 될까요? 대부분의 이런 유기화학 물질을 이용한 합성 고분자 접착제들은 석유화학 물질을 원료로 하고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포르말린이라든지 1급 발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유기용매로 만들어지는 접착제들은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실 불이 났을 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원인이 바로 이 접착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저희에게 좀 많이 와닿는 이야기들은 세집증후군이라든지 또 접착제로 인한 인체 질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론 보도나 TV에서 보시면 아토피의 원인 물질이 접착제의 원료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바람이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 물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접착제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신축할 때 실내 인테리어나 내외장재의 건축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도배, 벽지, 페인트의 원료 물질, 가구, 바닥재, 단열재 이런 소재 물질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식품을 포장하는 포장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전차 제품 내에 소재, 그리고 자동차 내에 자동차 증후군도 들어보셨죠? 원료 물질로 들어가고요. 또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의 원료 물질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밴드라든지 어려운 패치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접착제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접착제, 그냥 단순하게 붙이는 것일까요? 사실은 정말 이 접착제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구이자 그리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그림이 보이시죠? 저 이미지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지금 곰이 뭔가를 먹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넬스카 마늘을 먹고 있고 드라큘라가 막 이렇게 가서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뭔가 좀 망설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피라미드가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공통된 점은 마늘입니다. 예전에 그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마늘과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을 때 그 노역하는 이제 공사 인부들에게 매일 고기를 먹일 수 없어서 식물성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걸 마늘을 택해서 매일매일 먹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마늘 하면 가장 또 먼저 떠오르는 게
세계 10대 건강식품, 그리고 강력한 항균력과 항암 물질, 그런 것들 떠올리시잖아요. 또 식품 소재로서 정말 마늘을 매일 먹을 수만 있다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마늘이 산삼만큼 귀했다면 산삼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가진 식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뭐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거나 요리를 하실 때 마늘을 한번 찧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좀 끈적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사실 이 마늘에 끈적하면서 접착제를 떠올렸습니다. 이 끈적한 거 접착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접착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이 마늘 속에 있는 끈적함을 접착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이 마늘 속에 있는 끈적함을 접착제로 만들기 위한 연구 개발과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한 2년간의 고생 끝에 접착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마늘의 주요 성분은 뭘까요? 대략 한 65% 정도의 수분과 당, 단백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늘 성분을 포함한 알리신을 포함한 항아릴 성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마늘의 어떤 성분이 접착에 관여하는 물질일까요? 여러분, 마늘을 이렇게 그냥 통으로 뒀을 때보다 좀 찢다가 보면 더 향이 강하고 더 끈적하다는 거 느끼시잖아요. 보통 마늘을 이렇게 찢거나 빻게 되면 그 알리신을 포함한 향 성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알리나제라는 효소를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효소들이 마늘 속에 있는 당,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서 끈적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끈적한 물질로 천연 접착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을 둘러보면 우리 생활 속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정말 그걸 더 찾는 게 빠를 정도로 많은 용도로 접착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되돌아보면 접착제 때문에 발생하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 시에 그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유독가스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고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유해가스 때문에 아토피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합성 고분자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 원료 물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접착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학물질을 천연물질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고요. 지금 저희 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들을 천연 물질로 계속 바꿔가고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생활 속에서 접착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치 없이 못 살아, 사랑 없이 못 살아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접착제 없이 못 살아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네요. 정말 저희 생활에서 네. 접착제를 쓰지 않는 것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건강 중요하다고 챙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먹거리에 있어서는 뭐 친환경, 웰빙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없는 곳이 없는 접착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어쩌다 이렇게 마늘을 까다가 유레카 하고 외치시게 되셨어요. 집에서 마늘 좀 많이 까셨나 봐요. 아, 네, 마늘도 많이 깠고요. 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가 원래 그 전공이 목재 접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전공했던 실험실에서 주로 포르말린을 이용한 접착제를 이제 개발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실험실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석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새집증후군이라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제 생각은 이거 화학 접착제 앞으로 이제 사용 못 하겠다. 그리고 이런 학문은 좀 너무 비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천연 접착제를 제 학위 논문 테마로 삼고 싶었고요. 그래서 천연 접착제를 좀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단백질이라든지 전분을 사용한 접착제들은 정말 바로 썩어버리거나 접착 강도가 너무 낮아서 뭐 산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뭐 좀 색다르고 정말 좀 쓸 수 있는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천연 소재가 없을까 찾게 됐었고요. 네. 우연히 정말 마늘의 이 끈적함을 보고서 이거 접착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이거 좀 무지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혹시 마늘 접착제에서 마늘 냄새 나나요? 네. 아, 진짜요? 네. 오. 그런데 그 냄새를 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건 근데 이제 조절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마늘 냄새 주요 성분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대부분 항암과 항균을 이제 작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이 접착제 내에서 마늘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건 좀 그 항균력이나 그 항균력이 좀 약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개발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사용하는 다용도 접착제가 있어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마늘 향이 나요. 그 대신에 정말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하고요. 100% 천연 접착제예요. 오, 먹어도 될 정도다라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청객 여러분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남학생이 먼저 손에 들었네요. 요즘에 이렇게 천연 제품이다 뭐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오 제품을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인류의 그 식량난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먹는 음식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식물들하고 이렇게 상업용으로 쓰는 것들하고 이렇게 그 비율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더 심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답변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그 생각했던 이 마늘이라는 소재는 사실 뭐 옥수수나 밀가 뭐 보리와 같은 그 주 곡류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향미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걸 하기 위한 양념류로 쓰여지는 이제 식물이고요. 그것보다 좀 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천연물 중에서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콩의 뭐 단백질을 이용한 또 공업용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재배가 가능하고 많은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마늘이라는 소재도 정말 신기하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 인도, 유럽,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더 많이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 300~400배 이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그렇게 과잉 생산된 곳에서는 아주 좋은 등급의 마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외에는 폐기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공업용으로 정말 활용했을 때 부가가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유용한 식물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정말로 극지방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다 가능해서 이 마늘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면 정말 어디에서나 심고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그 세계 식량난 생각하시다 보니까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딴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몸에 좋은 건 또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저쪽에 여성분 부탁드릴게요. 혹시 그 마늘의 성분 가지고 접착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접착의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접착제 하면 강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이 접착제가 얼마의 강도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접착제들도 우리는 이게 용도가 다르니까 굉장히 많은 원료 물질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순간 접착제 아시죠? 그걸 아크릴을 이제 유경부에 녹여놓은 접착제인데 그 접착제로 속눈썹도 붙이고 또 뭐 매니큐어를 칠하기도 하는 원료도 되고 또 우리 의료용 밴드에도 사용되는 접착제도 그 접착제예요. 그게 이제 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왜 같은 물질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각기 다른 점도와 각기 다른 이제 접착 강도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접착제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많은 용도로 아직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단계의 점도와 강도를 낼 수 있는 제품들이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한 번 좀 바보 같은 얘기를 드리자면 커피에 물 많이 타면 연해지고 네. 좀 적게 타면 진해지고 뭐 비슷한 걸까요? 접착제도 그런 원리예요. 네. 기존에 저희 뭐 그 아크릴이나 비닐을 녹여놓은 접착제를 가장 실생활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네. 그런 접착제들도 피부나 인체에 사용했을 때의 농도나 아니면 공업용에 사용했을 때의 점도와 농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그런 원리도 약간 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이 접착제 세상 중에서 마늘 접착제 세상을 여러분들께 열어주신 이진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도 집에서 마늘 까봤는데 난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진아 대표께서 처음에 이 천연물질, 마늘 가지고 접착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결국 일을 만들어내신 거죠. 주변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지 볼 수 있는 대표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마늘 접착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